뾰족하고 날카로운 한방침. 이 침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으로 만든 작품은 처음 보았습니다. 참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보통 작가 같으면은 해화면은 해화, 조각이면은 조각, 설치 미술이면은 설치 미술, 어떤 한 분야의 특화가 되기 마련인데 모든 영역의 평면부터 입체, 설치까지 모든 것을 다 집중적으로 해내는 훌륭한 작가지 아닌가. 낯선 소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 손파를 만나봅니다. 계절이 싱그럽게 익어가는 6월의 어느 날, 청도에 있는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예술을 표현하는 데 정해진 소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막상 한방침이 가득한 걸 보니 조금은 낯서네요. 네, 한방침인데요. 저는 한방침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 전부 한방침으로 작업을 완성한 것입니다. (0.5mm도 채 되지 않는 가는 침으로 작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입체는 작품의 침의 개수가 많고 평면은 그거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 보통 입체 하나에 한 50만 개 정도의 침이 들어가고요. 평면은 한 거기에 절반 정도. 최대 길게 오래 한 데는 얼마나? 최대로 길게 한 건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3년 가까이 걸쳐서 작업을 완성한 적이 있습니다. 침이 한 300만 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어지럽게 헝클어진 침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부터가 작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작가는 한방침에 빠지게 됐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고민을 하게 됐고 그 해결책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뾰족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져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뭐 칼이라든지 못이라든지 솥불이라든지 점점 재료를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 이제 최소 단위의 뾰족함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게 한방침입니다. 불안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작가는 뾰족한 것이라면 뭐든 관심을 가졌는데요. 제일 먼저 선택한 재료는 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칼들이 모여서 물결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꽁치라든지 물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작업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 작품도 결국은 옆에서 보면 이제 사람 형상의 얼굴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칼을 용접을 해서 이제 커팅을 하고 해서 이렇게 형상은 이제 얼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그 심리적인 불안이나 그다음에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얼굴 형상과 칼을 접목해서 만든 겁니다. 신발같이 편안한 재료는 불안한 구도로 표현했고 침이나 쇠뿔같이 뾰족한 것들은 둥그리고 뭉쳤습니다. 재료가 가진 성질을 바꾸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언제든 바뀐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가의 작업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스케치부터 하는데요. 작가의 제작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그림이 완성되면 침을 한 줄로 세우고 고르게 붙이는데요.
이 별것 아닌 투명 테이프가 작가에겐 구세주라네요. 이거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처음부터 왜 이렇게 못했을까? 참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세워서 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하나하나가 각자가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놀기 때문에 하나의 일률적으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본드를 다 붙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독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래서 좀 허탈합니다.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아깝고. 돌아가는 길이 마냥 느리기만 했겠습니까? 뒤늦게 터득한 방법으로 침을 꼿꼿이 세우고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네요. 요 모서리에 각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 테이프로 안 붙이면 그러니까 이런 각을 잡아주는 걸 안 해주면 이게 둥그러져. 테이프가 위에가 둥글게 변하거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고 기술이 없으면 예술을 현실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술의 어떤 메시지, 그 다음에 이념, 사상 이런 게 중요하지 싶은데 그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죠. 한방침 사이사이에 배합한 레진을 천천히 붓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료들의 몫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겠죠. 다른 색하고 섞여서 자연스럽게 얘들끼리 섞여가는 과정들이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거는 뭐 인간이 의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도자기를 가마에서 구울 때 그 불의 역할과 같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형상도 만들고 자연스럽게 번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작가의 전시가 한창인 미술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작품을 무대로 활용한 콘서트인데요. 눈이 아닌 오감으로 스미는 감동 느껴지나요? 모든 작가들의 작품을 음악과 미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왔고 우리 손파 작가도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특이하게도 모두 제목이 없는데요. 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해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은 관람객들을 위해 작가가 일일 큐레이터가 되었네요. 다 꼽아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붓자국 모양 지금 그냥 멀리서 이렇게 툭툭 나가지고 들어갑니다. 궁금한 작품을 직접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책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한번 슬쩍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옆으로만 이렇게 스치듯이. 예. 부드러워졌죠. 네. 부드러워졌죠. 처음 느낌은 이게 워낙 얇은 침이라서 그러니까. 살짝 찔릴 찔릴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네네. 이게 작은 거지만 집단이 됐을 때, 뭉쳤을 때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 또 그 힘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변환을 시켜버리는 거. 날카롭지만 날카로운 게 모여서 부드러운 것이 된다. 두 가지의 그 양극을 한 작품으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날카로운 침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작품을 통해서 이 침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많은 침으로 정말 다양한 미술 작품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로 다시 탄생한 걸 보니까 굉장히 그 예술 작품에는 소재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침의 뾰족함은 감추고 부드러움만 드러낸 작품에서부터 편안한 의자를 불안하게 표현한 작품까지 침의 변주는 끝이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작품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여기 지금 침의 손잡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길게 나와 있는 이건 제가 제작을 한 침입니다. 길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 침인데 이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맨 밑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층이 형성돼 있어서 깊숙하게 있는 것은 멀어져 보이고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것은 좀 진해 보이고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침이라는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부드럽게 변환되고 길어지고 변환되는 과정 그래서 이쪽 끝 저쪽 끝에 대한 표현 그것을 이제 좀 회화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작가가 경험한 치유의 감정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으로 시작되는 작가의 하루. 지금은 침 작품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지만 과거엔 회화를 전공해 추상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작업실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있네요. 대학 3, 4학년 때에 제가 추상 작업을 했었는데 계속 그 미련이 남아서 추상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특히 그 침 작업을 하면서 늘 같은 근육만 사용을 하고 또 앉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도 반복적인 자세가 있어서 좀 풀기 위해서라도 좀 활동성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상 작업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평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힐링 공간 대구 오페라 하우스. 관객들이 추억을 남기는 포토존에는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제작한 베르디 실물 모형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르디 사진 한 장 가지고 200년 전에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제작을 한 얼굴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좀 더 사람 피부와 동일하게 이건 전부 이제 재료가 실리콘, 그다음에 인모, 특수한 분장에서 쓰이는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만든 인물상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특수 분장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찾아가서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재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또 여러 번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시 또 복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방법적인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늘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새로운 방법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늘 호기심이 많으니까 항상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지역 작가로는 드물게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받았고요. 2020년에는 대만 타이중에서 극과 극을 주제로 한 전시를 열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공구 골목에 공구도 볼 겸 해서 갑니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영감을 얻는 비밀의 화원 같은 곳이 있는데요. 작가에게는 기술과 공구가 가득한 이곳이 그런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달러. long time no see.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한데요. How are you? How's coming? 누구세요? 네, 우리 친구, hi. 친구인데 인도에서 온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네. Hi,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 북송로에 자주 다니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 지리도 잘 모르고 해서 저하고 같이 북송로에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Yeah. 있으면 이제 같이 사고. 북상로 가이드. Very good. 2012년 스코다상 수상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가 탈루는 겨울에는 고향인 인도에서 여름에는 대구에 머물며 활동 중인데요. 서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술 동료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앙에 그것도 제임드롬이라고 따로 있어. 이거 말고 제임드롬 좀. electric line. You can see this way, this way. 북성로 가이드답게 재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네요. Yeah, design is very different. 아주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 분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이분들께서 흔쾌히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여기서는 뭐 보물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는. 북성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작품을 구상했던 두 사람. 탈루에게 손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And of course, his needles are his signature works, and very, very important. If you take any Indian, Korean artist, very few people using this medium. This medium is very, very important as a needle, which is used in medical purpose, traditional medical, acupuncture purpose. So I think he's one of the kind of very off the beat artists. So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artist, and I'm lucky that I'm a friend of him.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만남 뒤에 보이는 초대형 이 그림, 바로 손파의 작품입니다. 사람 셋으로도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데요. 하나에 500호씩이니까 2,500호 정도 됩니다. 2,500호? 네네.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천을 국내에서 조금 구하기 힘들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천 사이즈가 저렇게 큰 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손파 우리 작가님은 기존의 작가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 세계를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이란 이 소재를 가지고 추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파격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손파 선생님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구상부터 완성까지 한 붓에 그려넣은 작가. 기존 작품과는 달리 화려하고 밝은 빛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수만 마리의 꿀벌들이 있는데 그때를 잃어가지고 목적을 해서 달려. 저마다 다른 작품 해석을 듣는 이 시간을 작가는 좋아합니다. 새로운 시선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새로운 해석이신 거예요. 작가로서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과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삶의 서사라든지, 그 다음에 작품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작가로서 항상 새로움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압박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의 요소들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저 작가는 집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저 작가는 경이로운 그 작가로서의 족적을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작가다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작가는 요즘 새로운 작업을 구상 중이라는데요. 이번 재료는 연필이네요. 삶아야 돼. 이제 또 새로운 재료에 또 도전을 합니다. 연필 작업을 옛날부터 조금 하고 싶었는데 연필이 직선적이고 너무 그 재미가 없어서 약간 이제 휘게 만들려고 지금 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이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 가지고 휘게 만들 작정입니다. 물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는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조금 지루할 때가 있으니까 새로운 재료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도 재밌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재료나 물성을 찾아서 열심히 작업할 계획이고 특히 그 재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으로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통과 치유는 하나라는 미술가 손파. 불안을 예술로 치환하는 그의 작품 세계가 앞으로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